교육부에서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최근 교육계에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권 확립 방안을 발표한다고 공지하였고, 드디어 지난 8월 17일 목요일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지난 8월 17일 목요일 교육부에서 교권 확립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발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입니다. 1.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2.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3.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 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교실 안팎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4.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5.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6. 이의 제기 절차로 학생 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제가 가능하면 교육부의 발표 원문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요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9월부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하는 등의 제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교사가 편하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인데 그동안 아동학대 논란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위급 상황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휴대폰과 같은 수업 방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위급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고 물리적 제지가 체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붙잡는 방식의 조치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위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교사가 학생을 붙잡을 때 그게 남자 교사가 고학년 여학생을 붙잡는 경우에는 모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애매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맡은 반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아예 급식을 먹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학부모께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왜 우리 아이를 장애아동 취급하냐며 크게 반발을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교육부 발표에서는 교사의 생활 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겠지만 정말 중대한 사항이었는지 긴급한 상황이었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즉 이번 고시안에는 모호한 표현이 많아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실제 적용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생활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 뒤편으로 보낼지 복도로 보낼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으로 보낼지 애매합니다. 즉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보충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 아이들을 돌볼 인력 확충 등 예산 지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휴대폰과 같은 수업 방해 물품에 대해 교원이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 초등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알아서 보관하거나 등교할 때 일괄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보관하더라도 초등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켜거나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걸 인지하고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외에 수업 방해 물품은 어디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중 가위를 가지고 돌리거나 다 마신 생수병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만약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가지고 놀면 그걸 수업 방해 물품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도 모호합니다. 이번 고시안이 분명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 사항을 대부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설집 등을 배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표 내용은 교사들만 알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요약집을 만들고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하는 등의 제지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서 좀 더 개선된 방안,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오고 서로 신뢰하며 발전하는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